혼자 사는 게 두렵고,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섭고, 혼자 죽는 게 슬프다. 이 문장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 한쪽을 건드렸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분명히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요즘 한국의 60, 70대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혼자라는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스며드는 고립과 침묵입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가고, 어떤 날은 집안 불을 켜놓고도 마음까지 어둡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혼자여도 괜찮구나. 아니, 혼자라서 더 좋은 인생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 채널 지혜담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의 마음과 현실을 가장 깊이 다루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처럼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두세요. 이 영상이 끝나면 분명히 누르길 잘했다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혼자 사는 65세 이상 시니어는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들도,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들도, 이혼으로 혼자가 된 분들, 혹은 결혼 자체를 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온 분들까지.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혼자 사는 세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의 특징은 아주 단순합니다. 식탁에는 혼자 쓰는 그릇 하나, 소파에는 내 자리 하나, 침대 반쪽은 늘 시원하게 비어 있습니다. 냉장고 속 국과 반찬은 늘 남아버리고, 저녁 6시만 되면 집안의 고요가 너무 깊어져서 TV 소리가 그 고요를 대신 채워줍니다. 이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 한 달, 그리고 몇 년씩 계속되면 몸이 불편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생깁니다. 바로 고립감, 그리고 이렇게 살다 정말 혼자 죽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당신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이지만 동시에 혼자 느끼는 외로움조차 서로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시작합니다. 혼자라는 현실은 때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이다. 어떤 분은 혼자를 지옥으로 만들고, 어떤 분은 혼자를 자유로, 여유로, 존엄으로 만듭니다. 같은 혼자여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작은 변화 3가지가 어떻게 한 68세 여성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는지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혼자 사는 시니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행동 리스트도 드릴 겁니다. 이 7가지는 여러분의 노후를 정말 눈에 띄게 바꿔줄 겁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의 불행이 아니라 내일의 시작이 되도록 지혜담이 끝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 혹은 주변의 누군가와 너무도 닮아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5년 동안
혼자 살아온 68세 신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혼자라는 인생을 어떻게 천국으로 바꾸었는지에 대한 아주 작은 기적 같은 변화의 기록입니다. 68세 신미숙 씨. 사별 후 홀로 남겨진 지 5년.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지만 미숙 씨에게 시간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집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식탁의 빈자리는 더 선명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즐겨 앉던 소파 자리, 함께 쓰던 2개의 머그잔, 신혼 때 맞춰 산 커튼과 식탁보, 그 모든 것들이 추억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하는 상실의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대요.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내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언제 들었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했어서 TV를 켜놓고 일부러 볼륨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금세 공허함에 묻혀버렸습니다. 소리가 있다고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미숙 씨는 세수하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날따라 조명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밑이 꺼지고 얼굴은 축 처지고 표정은 잔잔한 슬픔이 깔린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혼자 죽겠다. 누가 발견하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진 가장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 씨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창한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자라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을 바꾸려면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감정과 일상은 아주 작은 변화 하나로도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시는 10초의 순간, 식탁에 앉아 나를 위해 차려낸 한 끼,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마주치는 풍경들. 이런 작은 순간들이 하루의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가 마음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미숙 씨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자신의 감정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지금 무섭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싫다. 이 말들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놀랍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감정을 부정할수록 그 감정은 더 강해지고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 배우자, 가장, 어른 역할을 해오면서 정작 내 감정을 억누르는데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노년에 들어서면 약해 보이면 안 된다. 힘든 티를 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오히려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루틴 만들기였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하는 것.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미숙 씨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우리 몸은 안정 신호를 보내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미숙 씨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창문 열고 숨 1번 깊이 들이마시면 기분이 묘하게 달라져요. 마치 누군가 등이 톡 하고 밀어주는 느낌.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변화. 그녀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혈연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저 마음이 맞는 사람들. 요즘 말로 선택 가족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지역 복지관의 수채화 교실.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외로웠고, 그들도 혼자였고, 그들도 누군가와 말 한마디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만남이 이어지자 명절에도 혼자 지내지 않게 되었고, 아플 때 연락할 사람이 생겼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생일을 챙겨주는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이 사람들이 요즘은 제 가족 같아요. 혼자 살아가는 시대에 이보다 귀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혼자이실 수 있고, 혼자가 될 수도 있고, 이미 오래 혼자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현실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앞으로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일 때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녁에 전등을 켜도 집 안 깊은 곳에 남아있는 정막. 냉장고를 열었다 다시 닫는 그 짧은 순간.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순번을 기다릴 때의 공기. 그런 것들이 마음을 슬며시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의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혼자라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 속에 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녀의 첫 번째 변화인 감정 인정, 두 번째 변화인 작은 루틴은 혼자 사는 삶에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인 선택 가족 만들기는 혼자 사는 시대의 가장 큰 해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밥 먹었어요? 하고 연락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프면 병원 같이 가줄게요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명절에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차 한 잔 나눌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단 한 명이라도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선택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인연은 나이가 든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줄어들 때 줄어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60대, 70대 시니어들이 가장 크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만나? 이런 나이에 누가 나하고 친해지겠어? 이런 생각이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외로움 속에서 사람이 그립습니다. 관계가 필요한 건
어린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통하는 누군가의 존재는 삶의 질을 극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미숙 씨가 복지관 수채화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은 사실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며 따뜻한 말 한마디 주고받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만남들이 쌓여 어느 순간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한 문장이 지금도 가슴에 남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될 수도 있더라고요. 혼자여도요. 여러분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변화는 큰 용기나 젊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발걸음 하나만 내디디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지속적인 사회적 고립은 건강을 해치는 정도가 비만, 음주, 심지어 일부 흡연 수준과 맞먹습니다. 즉, 외로움은 마음만 아프게 하는 병이 아니라 몸까지 약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을 바꾸는 일은 마음을 돌보는 일이면서 동시에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서글퍼. 누구랑 대화하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 생각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삶은 더 좁아지고 더 조용해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인 인생을 불행으로 느끼는 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해석 때문입니다. 같은 혼자여도 어떤 사람은 자유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남에게 맞출 필요 없는 나만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혼자 있는 집이 눈치 보지 않는 자유의 집이 될 수도 있으며, 혼자 늙는 과정이 끝까지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존엄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신미숙 씨가 삶을 되찾은 비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그대로였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이어질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미숙 씨가 삶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이었던 세 가지 핵심 변화들을 더 깊게 다뤄보고 시니어가 실제로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가벼워지도록 지혜담이 계속해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혼자라는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더 큰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숙 씨가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된 세 가지 핵심 변화 중 첫 번째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지점을 이해하시면 인생의 방향을 지금 이 순간부터 되돌릴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변화는 감정을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고, 남편을 위해 살고, 아이들을 위해 살며 자신의 감정보다 책임을 먼저 두고 살아온 세대라면
나 외롭다. 나 힘들다. 나 무섭다.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숙 씨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누구에게도 슬픔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친구에게도. 왜냐하면 다들 바쁠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슬픔을 보여주면 약해 보일까, 민폐가 될까, 걱정할까 봐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숨길수록 슬픔은 더 깊어졌고, 외로움은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거울 앞에 선 어느 날,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난 외롭다. 난 지금 너무 힘들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외로운가? 나는 행복한가? 나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아주 작은 루틴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리듬을 필요로 합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하루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하루의 균형이 흐트러지면 감정이 예민해지고, 감정이 예민해지면 고립감이 더 커집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TV를 켜놓고 하루를 흘려보내다 보면 그 하루가 마음까지 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숙 씨는 작은 루틴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첫 루틴은 창문 열고 심호흡 3번. 그 짧은 15초가 하루 전체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잠에서 깨지 않은 몸에 새로운 산소가 들어오면 뇌가 깨어나고 감정이 차분해집니다. 두 번째 루틴은 한 끼를 제대로 차려 먹는 것. 혼자 먹는 밥은 대충 먹게 되고, 대충 먹는 밥은 몸을 약하게 하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까지 기운을 잃습니다. 그래서 미숙 씨는 작은 접시에 반찬을 하나씩 담고 따뜻한 국을 끓여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 식탁 앞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밥은 남편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젠 나를 위한 밥이다. 그 말 한마디는 자기 존재를 다시 세우는 선언이었습니다. 세 번째 루틴은 하루에 한 번 밖으로 나가기였습니다. 멀리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외출은 고립되어 있던 마음을 세상과 연결해 줍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움직이면 생각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루틴들이 미숙 씨의 하루를 안정시키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녀는 세 번째 변화인 새로운 관계 만들기, 즉 선택 가족을 만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루틴 하나만 바꿔도 내일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여러분이 혼자인 삶을 존엄과 자유의 삶으로 바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미숙 씨의 세 번째 변화, 그녀의 인생을
가장 크게 바꾸어 놓은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새로운 관계 만들기. 요즘 말로 선택 가족을 만드는 일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큰 결핍은 말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사람, 병원 같이 가줄 사람, 명절에 얼굴 보고 웃어줄 사람. 이런 존재가 사라지면 삶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관계는 꼭 혈연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처럼 챙겨주는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는 사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선택한 가족입니다. 미숙 씨는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가능할까? 내가 먼저 다가가면 괜히 오해하지 않을까? 나보다 친한 사람끼리 이미 그룹이 있을 텐데 껴들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관계를 시작하지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보며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작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 복지관, 평생교육원, 교회절 같은 종교 공간, 동네 작은 동아리, 작은 취미 모임.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와 따뜻한 말을 나누고 싶어 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한 걸음만 더 내디뎌도 됩니다. 그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아, 나도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어. 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미숙 씨가 처음 복지관 수채화 교실에 갔을 때도 말 한마디 먼저 건네기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붓을 들고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말 걸까, 말까, 도망갈까, 그냥 앉아 있을까. 하지만 결국 옆에 앉은 분에게 작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색깔이 참 예쁘네요. 그 작은 한마디가 관계를 열었습니다. 그 말에 옆자리 분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이 대화는 1분도 되지 않았지만 그 1분의 대화가 미숙 씨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채화 교실을 갈 때는 더 이상 집을 나서기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함께 커피도 마시고, 어떤 날은 서로 음식을 조금씩 나누고, 어떤 날은 각자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인연들은 어느새 명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선택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아플 때 죽 한 그릇 건네고, 병원 갈 때 동행해주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미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요즘은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요. 제가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혼자 사는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는 혈연이 아니라 선택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선택 가족은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큰 안전망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오늘 하루, 아니 이번 주에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안부를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안부를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떠오르는 장면이 없다면 지금이 바로 관계의 문을 다시 열 때입니다. 새로운 인연은 아주 작은 순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인사하는 사람, 동네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 복지관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 이 작은 순간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소중한 인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숙 씨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7가지 행동 전략을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혼자 사는 게 싫지는 않은데 가끔은 너무 공허해. 뭔가 바꾸고 싶은데 나이가 드니 의욕이 잘 안 나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7가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담았습니다. 큰 준비도, 돈도,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사라지게 만드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 만들기 창문을 열고 심호흡 3번. 이 행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노년의 정서 안정에 가장 높은 효과를 주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어보세요. 차가운 공기, 새소리, 바람 냄새가 들어오는 그 순간 몸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심호흡을 3번 하면 우리 몸은 안정 신호를 보내며 밤새 굳어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신미숙 씨도 말했습니다. 이 15초 덕분에 제 하루가 다시 살아났어요. 두 번째,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기. 혼자 살면 집이 편하지만 집에만 머물면 생각이 자꾸 아래로 내려갑니다. 몸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밖에 나가는 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편의점 앞 벤치, 아파트 단지 산책길, 가까운 시장만 가도 충분합니다. 밖으로 나오면 빛을 받고 사람을 보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덜 답답해집니다. 이건 산책이 아니라 고립을 깨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나만의 취미 한 가지 만들기. 여기서 취미란 대단한 취미가 아닙니다. 완성도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손을 움직이는 것, 입을 움직이는 것,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색칠하기, 사진 찍기, 간단한 뜨개질, 스마트폰으로 글쓰기, 간단한 노래 연습 같은 것들. 취미는 내 시간을 나에게 돌려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건강하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네 번째, 지역 커뮤니티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많은 시니어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가보고 싶은데 괜히 어색할까봐.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어색함은 1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말벗이 필요하고 누군가와 웃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분들입니다. 여기서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인연들이 미숙 씨처럼 선택 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누군가를 돕는 행동 1개 실천하기. 혼자 살면 받는 것보다 주는 일이 더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존재감이 작아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도움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길을 묻는 분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일. 단지에서 쓰레기 버리는 어르신에게 손을 잠깐 빌려주는 일. 복지관에서 늦게 온 사람에게 자리를 당겨주는 일.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놀랍게도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6번째, 감사 일기 쓰기 하루에 3가지. 노년에 들어서면 감정보다 현실이 더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에 오래 남지 않고 힘든 일만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는 감정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했다. 동네 사람이 먼저 인사해줬다. 국을 끓였는데 맛이 괜찮았다. 이런 사소한 것에 가지면 충분합니다. 종이에 쓰는 게 가장 좋고, 쓰기 어렵다면 마음속으로만 떠올려도 됩니다. 감사 3가지를 떠올리는 시간은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위로하는 순간이 됩니다. 7번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기. 이 말이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평생 남에게 친절하게 살아온 세대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하고 너무 인색합니다. 혼자인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잘 돌보는 일입니다. 잘 먹고, 잘 씻고, 잘 입고, 잘 쉬는 일. 작은 선물 하나를 나에게 주는 일. 좋은 음식을 사 먹고, 한 번쯤 새 옷을 사보고, 집에 꽃 한 송이 꽂아보는 것. 이런 행동들은 오랜 세월 잊혀져 있던 나를 다시 깨워줍니다. 이 7가지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하면 누구의 삶도 달라지는 습관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인 삶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행동의 반복에서 나온다는 것. 아침의 심호흡, 조용한 한 끼 식사, 잠깐의 외출, 작은 취미,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감사 3가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 이 사소해 보이는 7가지 행동이 미숙 씨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행동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하루도 분명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시대. 혼자 늙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두려움으로 만들지 말고, 혼자라는 시간을 나를 지키는 힘으로 바꿔라. 혼자는 실패가 아닙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혼자 늙는 것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는 삶입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 혼자라는 이유로 나를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년의 존엄은 함께 있어야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지혜담이 수많은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인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은 결국 모두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한다. 하루의 작은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관계를 혈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확장한다.
몸과 마음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작은 기쁨을 매일 스스로에게 선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시니어들은 실제로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당당합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하지만 변화는 나이가 아니라 결심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오늘, 당신의 나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혼자인 당신의 표정, 혼자인 당신의 하루의 흐름, 혼자인 당신의 삶에 대한 해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마음속 아주 작은 의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에 더 자유롭고 더 온전히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현실 속에서 당신의 하루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과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시니어들이 같은 고민 속에서, 같은 길 위에서 당신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만 결국 서로를 통해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됩니다. 끝으로 작은 부탁 한 가지 드립니다. 이 채널 지혜담은 당신의 노년이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고, 더 지혜롭게 이어지도록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시니어 한 분에게 이 영상이 전해지는 길이 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혼자인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들, 꼭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조언들을 지혜담에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